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봤죠. 인적 자본 이론 기억하시나요? 교육은 나에 대한 투자이고 학교는 내 몸값을 올리는 엔진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공부는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혹시 옛날에 온라인상에서 유행했던 이 글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그 시절 중고등학생들이 장난처럼 주고받던 낙서 같은 글이지만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이론의 핵심이 몽땅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 개성을 죽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종소리에 맞춰 움직여야 할까요? 왜 우리는 질문하는 법보다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울까요? 오늘은 학교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고 했던 지난 시간의 그 장밋빛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 보겠습니다. 학교의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 학교는 사실 당신을 똑똑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원하는 말 잘 듣는 일꾼으로 길들이는 거대한 공장이자 감옥이다 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교육 이론가들의 시선입니다. 자, 초등학교 입학식 날을 떠올려 보세요. 한껏 신이 난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교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직 어린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루 종일 떠들고 놀고 뛰어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학교 문턱을 넘는 순간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규율이라는 벽을 만나죠. 아이들은 반복되는 꾸중과 때로는 체벌 혹은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뼈저리게 배웁니다. 그리고 반대로 칭찬과 상장, 착한 아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권위자가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하죠. 계절이 지나고 10여 년에 흘러 졸업할 즈음이 되면 이 자유롭던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이제 법에 복종하고 윗사람의 지시를 따르며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에 본능적으로 익숙해집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교육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 시스템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의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바로 18세기 후반의 프로이센 교육입니다. 1806년 프로이센은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패배의 원인을 국민들의 결속력 부족과 충성심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가에 복종하는 군인과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일꾼을 찍어내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나는 프로이센이다 라는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819년 세계 최초의 국가주도 공교육이 탄생합니다. 교실의 종소리, 제복, 일렬로 배치된 책상, 그리고 국가가 공인한 교과서까지 이 모든 구조는 군대식 조직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센 교육에 숨겨진 교육 과정으로 종소리가 나면 자리에 앉고 내 개성보다는 전체의 대열을 맞추는 법을 가르쳤죠. 또한 높은 곳에 있는 교탁을 바라보며 일렬로 앉아있는 아이들과 감시하는 교사의 모습이 감옥이나 공장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러한 구조가 복종을 내면화시키기 때문이죠. 저도 학창시절 종소리가 들리면 조건 반사처럼 자리로 달려가 앉던 기억이 나네요. 이 효율적인 복종 제조기 모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러스맨은 이를 벤치마킹해 사회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공교육의 토대를 닦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역시 이를 수용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학교의 모습이 사실은 국가의 통제를 위해 설계된 프로이센의 유산이었다는 사실, 좀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학교 시스템이 평등을 빙자한 노동자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철학적인 시각을 더해봅시다. 공산주의의 기초를 다진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사회의 지배계급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1976년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사무엘 보울스와 허버트 긴티스는 그들의 저서 자본주의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 매우 흥미로운 비교를 제시합니다. 학교의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직장의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성적이라는 보상을 위해 억지로 공부하듯 노동자는 임금이라는 보상을 위해 일합니다. 학생이 교사와 교장에게 복종하는 과정은 노동자가 경영자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즉, 마르크스주의 교육 이론에 따르면 학교는 노동시장이 원하는 규율과 태도를 학습한 인력을 양성하여 현재의 계급 구조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하는 순종적인 노동자라는 인증 마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는 학교가 문화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말합니다. 학교는 지배계급의 언어와 태도, 지식을 우아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노동계급의 문화는 무식하거나 낮은 것으로 치부하죠.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집에서 이미 사용하는 고급 어휘와 지식이 학교에서 정답으로 인정받으니 리더십과 자신감이 넘치게 되지만 평범한 아이들은 학교의 기준에 맞추느라 끊임없이 위축됩니다. 영국의 폴 윌리스는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학교 시스템에 저항하여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며 학교를 나와 스스로 현장 노동직, 즉 육체 노동의 길을 선택하는 아이들조차 결국은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부속품이 될 뿐이라고 말이죠. 저항마저도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학교는 결코 공평한 장소가 아닙니다. 학교는 상류층의 기득권을 뛰어난 능력 때문인 것으로 포장해주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개인의 무능력 때문인 것으로 돌리는 아주 정교한 장치인 셈입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명문학교와 특별한 인턴십, 개인 과외, 그들만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돕는 카르텔을 형성하죠. 우리가 믿었던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는 어쩌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 뿌리는 희망 고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소 우리가 가졌던 학교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적 자본 이론의 장밋빛 미래와 오늘 다룬 마르크스주의의 차가운 현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가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거나 계급을 유지하는 공장이기만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넓혀주는 가장 따뜻한 교육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